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속까지 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런 기술이야말로 냉철과 이성을 겸비한 꼭 필요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대방에 따라 어울리게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다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기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뜻을 통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부탁할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거절한 직후에 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평판이 좋은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하나는 원할 때 즉시 베풀므로써 관대한 인상을 가진다. 또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풀면 의무를 호의로 전환하는 매우 섬세한 기술이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수만큼만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는 마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과 연락을 끊기 마련이다. 한 번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기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 사귄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시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중을 함부로 의심하지도 말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도 경솔하게 믿지 마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질에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이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마라.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다.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다. 그것은 예의를 갖춰 말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호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망각이라는 약.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배신해서 정작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즐거웠던 과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골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뛰어난 약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도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이런 지혜를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속까지 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런 기술이야말로 냉철과 이성을 겸비한 꼭 필요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은 상대방에 따라 어울리게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다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기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뜻을 통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부탁할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거절한 직후에 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평판이 좋은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하나는 원할 때 즉시 베풀므로써 관대한 인상을 가진다. 또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풀면 의무를 호의로 전환하는 매우 섬세한 기술이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수만큼만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는 마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과 연락을 끊기 마련이다. 한 번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기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 사귄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시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중을 함부로 의심하지도 말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도 경솔하게 믿지 마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질에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악의를 품은 이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마라.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다.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다. 그것은 예의를 갖춰 말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호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망각이라는 약.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배신해서 정작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즐거웠던 과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골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뛰어난 약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도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이런 지혜를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